안녕하세요, 자카이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다름 아니고 제가 공대 4학년이라 자격증이다 뭐다 시험이 2, 3주에 한 번꼴로 있어서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다 끝내고 드디어 시간이 생겨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의 설명 영상을 한 번씩 찍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 미놀타 하이매틱 7S2 카메라의 리뷰 그리고 사용법 설명 영상입니다. 저는 항상 카메라를 구입할 때 매뉴얼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직 유튜브에 한글로 된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설명 영상을 다른 카메라보다 가장 먼저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예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지만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는 외모지상주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외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카메라만큼 예쁘게 생긴 카메라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도 예쁘지만 결과물도 기가 막히게 뽑아주는 팔방미인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미놀타 하이매틱 7S2 가격은 대략 20에서 비싸면 3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필름 카메라 커뮤니티에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원래 이 카메라의 전면을 보면 이 자리에 수동 타이머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놈은 타이머가 없는데 그게 바로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판매자분께서 타이머를 분실하셨다는 이유로 10만원에 장터에 내놓으셨는데요. 어차피 타이머는 야간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사용하는데 저는 필름 카메라로는 그 두 가지 경우엔 사진을 잘 안 찍어서 딱히 있어도 잘 안 쓰는 기능입니다. 그 야경 사진의 경우에는 또 릴리즈를 사용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게시글을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도 이런 사용하지 않는, 저한테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빠지거나 고장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놀타 이 하이매틱 7S2의 스펙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매틱 시리즈는 AF, AFD, AF2, ESD, 11, G, 7S 등 아주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건 1977년도에 발매된 하이매틱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초점 방식이 RF 방식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거리계 연동 카메라로 이 뷰파인더와 거리계를 연동시킨 카메라인데요. 다른 말로는 이중합치식 카메라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카메라는 제가 렌즈를 향하고 있는 대상이 그대로 뷰파인더에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RF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렌즈를 가려도 이 뷰파인더에서는 제 앞이 잘 보입니다. 이 렌즈와 뷰파인더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카메라는 대표적으로 야시카의 일렉트로 35, GSM, GT, GX 등 모델들과 캐논의 QL17, G3 카메라가 있어요. 이 모델들은 10만원 근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RF 카메라 중에서 대표적인 카메라인 동시에 또 인기가 아주 많은 모델입니다. 장착된 렌즈는 40mm f1.7 로커 렌즈로 화각이 40mm에 조리개 최대 개방값 1.7이라는 준수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리프 셔터로 셔터 스피드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8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까지 지원하며 밝은 한낮의 경우에는 약간은 아쉬운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를 누르는 동안 계속 열려있는 벌브 셔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ISO 감도는 25에서 800 감도의 필름까지 지원을 합니다. 초점은 최소 0.9m에서 무한대까지고요. 셔터 스피드만 잘 조절하면 조리개는 알아서 맞춰주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와 완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매뉴얼 모드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1.3V의 수은 전지가 정해진 규격이지만 지금 수은 전지는 한국에서 유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하기 쉬운 1.5 LR44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1.3V와 1.5V 이렇게 전압이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면 노출값이 살짝 오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감도를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460g으로 SLR 카메라에 비하면 매우 가벼우니 무리 없이 들고 다닐 만한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실 여는 방법은 보통 수동 카메라처럼 이 놉을 들어 올려서 열어주고 필름 끼우는 방법도 보통 수동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수동 카메라 필름 끼우는 방법은 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름 장착 뒤에는 사용하는 필름의 감도를 이 버튼을 통해 이렇게 맞춰주면 사용할 준비가 끝납니다. 셔터 스피드는 이 링을 돌려가면서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맞춥니다. 평상시에는 셔터 스피드가 8까지밖에 안 내려가는데 벌브 셔터를 사용하려면 이 버튼을 누른 채로 돌리면 벌브 셔터까지 돌아갑니다. 조리개는 여기 보이는 이 레버를 잡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게 살짝 뻑뻑해서 좀 원하는 조리개에 맞추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 모드보다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에만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RF 방식의 초점 잡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뷰파인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파인더를 보면 중앙에 이런 노란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피사체에 맞추면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두 개의 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상을 렌즈 옆에 초점 레버를 돌려가며 한 개의 상으로 맞추어 초점을 잡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뷰파인더의 상태에 따라 이 노란 상이 잘 보이는 게 있고 잘 안 보이는 게 있으니 구매 시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것도 잘 보이는 편인데 각도에 따라 가끔 잘 안 보여서 초점 맞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계속 뷰파인더를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노란 상입니다. 이것을 이 레버를 통해 돌려가며 아까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숫자들은 조리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사용 시 해당 셔터 스피드에 대한 노출 값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500분의 1초로 제가 설정을 했을 때 이게 바늘이라고 가정하면 바늘이 이렇게 5.6에 가 있을 때 5.6만큼 조리개가 열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바늘이 너무 아래에 가 있으면 노출 부족으로 어둡게 나올 것이고 너무 위에 가 있으면 노출 과다로 밝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사용할 때 원하는 만큼의 조리개가 열리도록 이 한도 내에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출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서만 작동하고
매뉴얼 모드에서는 노출계 없이 뇌출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뷰파인더에 이런 네모 프레임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수직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로 보는 시야 그대로 뷰파인더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뷰파인더의 네모 프레임으로 실제 이 정도 프레임으로 찍힌다고 알려주는 것이며, 가까운 피사체를 찍을 때는 시차가 더 커져서 이 수직선만큼 프레임, 이만큼 덜 찍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카메라에 추천할 만한 장점을 나열해보자면 RF 카메라 종류 중에서 꽤나 가볍고 작은 편에 속해서 여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하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RF 카메라 공통인데 SLR 카메라는 셔터를 누를 때 거울로 인한 미러 쇼크 때문에 저속 셔터에서 흔들림을 피하기 힘든 반면, RF 카메라는 거울이 없어서 셔터를 누를 때 충격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셔터 속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예쁩니다. 사실상 이거면 됐죠. 단점이라면 이 카메라의 단점보다는 RF 카메라 공통 단점으로 어두운 피사체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노란 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벚꽃 같은 아주 반복적인 무늬가 있는 많은 피사체에서 상을 합치시키기가 힘든 것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카피해서 만든 레뷰 400 SE라는 카메라도 있으니 하이매틱 7S2가 너무 사고 싶은데 매물을 찾기 힘들거나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이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레뷰는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렌즈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